우리 시장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지 못한 반등이라 마냥 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 테마주 널뛰기입니다. 초전도체와 맥신 같은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테마주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테마주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앞으로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을 탐색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전일장 하나씩 복귀해보죠. 이번 주 잭슨홀 미팅과 한은 금통위 등을 앞두고 코스피 거래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서 양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28% 올라 2,515포인트, 코스닥이 0.52% 올라서 이제 900선을 바라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어느 주체도 그렇게 방향성이 강한 매매를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507억 원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33억 원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다행히 치솟던 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7원 10전 내린 1,335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던 환율이 잭슨홀 미팅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가 대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급등하자 반도체와 2차 전지 셀 대표주들이 영향을 받은 건데요.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2.47% 올라 53만 9천 원, SK하이닉스가 강보합, 포스코홀딩스가 1.63%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도 1%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가 24일 공개를 앞두고 3.03% 상승하면서 종가는 22만 1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순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 훈풍에 2차 전지 황제주인 에코프로가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에코프로 이날 7.32% 오르면서 126만 1천 원에 마감하며 12거래일 만에 120만 원을 돌파했고요. 에코프로 시총이 33조 5,775억 원으로 에코프로비엠 시총인 33조 80억 원을 제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2.9% 오르며 종가 33만 7,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2차 전지 관련주인 LNF가 0.24%, 포스코DX가 4.4% 상승 마감했고요. 또 게임주인 펄어비스가 1.69% 오르며 5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JYP 엔터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 맵을 보면 어제만 해도 급등했던 맥신 관련주가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또 반도체와 HBM 업종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2차 전지와 화장품 섹터 강세였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24일 내일로 임박하면서 수산물 관련주 그리고 소금 관련주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소금 관련주인 인산과와 보라티알, 신송홀딩스, 샘표식품, 대상홀딩스 강세였습니다. 그중에 인산가가 상한가를 경신하면서 종가 3,480원이었고요. 보라티알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마감가 18,000원, 신송홀딩스가 23.4% 급등해 1,370원, 샘표식품이 13%, 대상홀딩스가 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산물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CJ시푸드와 사조시푸드, 동원수산, 사조오양, 동원산업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사조시푸드가 11.1% 오르며 종가 4,650원이었고요. CJ시푸드는 9.9% 강세로 종가 3,495원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금 관련주는 내렸고 수산물 관련주는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초전도체와 맥신 관련주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주들이 널뛰기 장세를 나타내면서 초전도체와 맥신주가 하루 걸러서 하루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올랐고 맥신 관련주는 급락했습니다. 초전도체 중에서는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를 경신했고요. 그 밖에 덕성과 원익 P&E 등의 종목이 10%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맥신 관련주에서는 경동인베스트가 하한가, 아모센스도 하한가였고요.
센코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한가에 근접하며 27.7%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이 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죠.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한국의 중국 대상 수출 회복 속도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내 중국 점유율 하락 분목에서 비중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 투자가 유망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수입 시장 내에서 중국 제품들이 맥을 못 추는 사이에 한국 제품들의 비중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AI 투자 확대 수요까지 고려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다오가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제 AI 투자에 있어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집중되는 분위기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에서 약한 고리로 꼽히는 소부장 관련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목할 만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올 2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반도체 ETF 쪽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 파크 시스템스와 한미반도체, 해성DS, 리노공업까지 모두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요. 관련 상장 펀드에 뭉칫돈이 유입되면서 이달 들어서 이제 솔 반도체 소부장 FN 같은 ETF에 1,529억 원, 그리고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에 1,262억 원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주 마감상 함께 살펴보시죠. 2분기 컨센서스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어닝이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어제는 파크 시스템스 0.4%, 한미 반도체 6.53% 각각 상승 하락했고요. 해성DS가 0.64% 오르며 62,500원, 리노공업이 0.68% 상승하며 종가 163,100원이었습니다. 오늘 올해 북미 유럽권 통틀어서 최대 규모의 게임쇼로 떠오른 게임스컴이 개최됩니다. 한국 게임업계가 여기서 신작 게임을 발표하면서 출사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게임 유저들의 눈이 높아지면서 한국 게임들은 퀄리티나 IP 파워, 운영 능력 같은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과 한국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중국에서는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들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건 흥행 가능성이 높은 게임들을 선별할 것이라며 한국산 게임과 한국산 IP가 여전히 중국에서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면 이번 게임스컴에서 신작 발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게임주에 다시 한번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게임주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드래곤플라이가 5.84% 올랐고요. 네오이즈가 3.1% 강세로 38,100원, 데브시스터즈가 2.84%, 넵튠이 2.2%, 펄어비스가 1.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면서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 찾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